예,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에 근대 언어학의, 물론 촘스키 교수를 필두로 해서 시작했던 근대 언어학의 그 시작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얘기했죠. 그 노암 촘스키 교수의 아까 여러 번 반복합니다. 변형생성 문법이죠. 그래서 그것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이미 그 전에 구조주의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 언어학 이론들, 구조주의는 뭐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만, 역사 전통, 그러니까 소위 역사 언어학이라는 것이 이제 18세기, 19세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구조주의 언어학이 나와서 언어의 어떤 성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언어라는 것은 결국 인간과의 관계에서 밀접한 것이고, 또 언어의 현상은 인간의 그 두뇌 측면과 아주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언어의 그 현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모습들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어떠한 그 생각의 흐름, 그걸 우리가 좀 더 많이 쓰는 용어로 하면 의식의 흐름을 소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는 어떤 사람들은 대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기존의 언어학 방식이 아닌 변형생성 문법이 거기에 새롭게 대체해서 인간의 어떤 본질,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언어 자체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본연, 본질, 본성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언어를 바라볼 때 자신의 이론, 변형생성 문법의 어떤 타당성, 이론적인 우월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촘스키의 어떠한 그 자기 자신의 이론의 어떤 존재해야 되는 이유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대 또는 근대 언어학의 하나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전 아까죠. 그전 설명에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의미가 달라지면 구조의 변화가 존재해야 되는데 구조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미의 어떠한 그 변화라기보다는 의미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 아까 Mary loves John, John loves Mary 이런 거는 의미가 달라지려면 당연히 구조의 변화가 발생해야 되는데 visiting professor 기억나시죠? 그 부분의 경우에는 visiting professors are boring.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하나는 그 방문한 선생님들, 교수님들 자체가 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하나는 선생님을 방문하는 것, 행위에 대한 개념이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변형생성문법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은 의미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어떠한 계층이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그 의미 차이를 위한 시작점, 그래서 A점, B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하고 있는 선생님은 현재 분사형으로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형용사적 용법이죠. 또 하나는 동명사식으로 해서 선생님을 방문하는 건 누군가 방문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출발점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A 출발점, B 출발점. 우리가 그 자체를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으나 최소한 visiting professors are boring이라는 문장 속에서는 두 개의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직접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보여줄 수가 없죠. Mary loves John, John loves Mary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출발점을 설정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일종의 계층적 차이에서 출발점을 심층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모습이거나 같은 모습으로 보이나 하여튼 나타난 결과점에 나타난 것을 뭐라고 하나? 우리 그것을 표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172페이지를 잠깐 보면 그러한 어떤 표층 구조 또는 심층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둘째 줄이죠. 113에 심층 단계와 표층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있는
어떤 문형의 구조를 그 심층 구조 또는 그 표층의 단계에 있는 모습을 표층 구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표층 구조만 보는 거죠. Visiting professors are boring을. 그러나 심층 구조에서 A 지점과 B 지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음성적으로는 결국 visiting professors로 나타나지만 출발점이 다른 걸 보여줌으로써 의미적인 차이의 어떠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이제 하면 아까 말한 그 소위 앞제에서 말한 그 구조주의, 특히 구조주의 언어학에 있어서의 그 의미가 달라지려면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의 어떤 예외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계제, 다시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물론 그런 이론을 변형생성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변형이라는 게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에 A라는 것이 뭐예요? 그 방문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이게 비지팅 프로페서 나오면은 뭔가 변형이 발생해야 되겠죠. 문법적으로. 그래서 또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비지팅이라는 것은 비짓이라는 것에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형의 어떠한 형태로 형용사적으로 뒤에 명사를 꾸민다. B 지점에서 발전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는 누군가 summon, visit 그 다음에 professors죠. 그래서 visiting professors하고 summon은 없어진다 치더라도 그 선생님을 하는 것, 방문하는 거에서 이게 목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professors가 이런 경우에 그러한 그 구조를 보여주는 게 심층 단계의 구조이죠. 예, 그것이 나중에 표층은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A 지점이든 B 지점이든 visiting professors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변형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생성은 뭘 하는 거냐? A 지점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B 지점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표층 단계에 있어서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모든 것이 다 표층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visiting professors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차별성, 저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층 구조적 접근. 그리고 거기에는 생성 부분과 변형이 같이 작용한다. 이것이 변형 생성법의 일종의 하나의 중요한 이론으로서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점이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것 또한 그 변형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변형 부분들을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소위 그 심층 구조를 잡아줄 것이냐. 그나마 심층 구조를 잡아줄 때에도 우리가 visiting professors 같은 경우 꾸미는 경우, 그 다음에 visiting professors에서 동명사에서 목적으로 가는 경우, 그나마 그래도 구조를 보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구조를 보일 수가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법적 구조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의미적 측면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 점으로 넘어오면 지금 강의 듣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해지겠죠. 어쨌든 변형 생성 문법은 여기 172페이지에서 계층 구조의 한계점은 존재하나 과거의 이론, 우리가 역사 그 언어학이라든가 그렇죠? 예, 계통을 찾는 그 다음에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72페이지 위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32의 계층 구조 설정의 한계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른쪽 173페이지에 부사의 중의적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꼭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통사로 넘어가면 이 변형 생성 문법이 과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은 잠시 유보하고 그 촘스키 이론의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도 앞의 이론들에 비해서는 그 언어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그 유리한 점을 점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촘스키는 자기의 어떤 완성된 모델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는 177페이지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촘스키 이론 중심의 언어학의 이해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다음에 이어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